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4월 13일, 마감 시황을 진행할 AB투자연구소 이석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시장은 좀 이제 상승을 전체적으로 했지만, 그동안 많이 이제 떨어졌던 게 있기 때문에 마냥 기분이 좋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첫 번째로 시장지수 점검, 그리고 두 번째로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향후 전망, 이렇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장지수 점검을 한번 할게요. 오늘 일단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적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월등히 많이 있다. 뭐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1.86,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8,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제 보면은 개인 오늘 좀 특이하네요. 이제 개인하고 이제 외국인이 좀 이제 쌍매도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기관이 순매수를 한 상황, 좀 기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순매도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코스피 시장 상황은 2716포인트 선 딱 언저리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딱 저항선이죠.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에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가 이제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에 2716포인트 선을 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준 상태로 마무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얘는 그냥 진짜 계속 요 박스권 함정에 걸려가지고 2600포인트랑 2700포인트 선 내에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될 확률이 굉장히 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하방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요건 이제 쪽에 박스권으로 횡보가 되는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었다가 오미크론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이렇게 밑으로 좀 빠졌거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살짝 좀 가까우면서도 살짝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면역력이 약해요. 왜냐면 기업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니까 이게 좀 여파가 좀 큰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보다 좀 나은 모습 보여주는 게 922포인트 선을 좀 강하게 뚫고 위로 올라가 줬다. 예. 어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 거는 정말 큰 사례였고, 와, 그러면 이거 또, 900포인트 선을 또 터치해 줄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나?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인데, 다행히도, 922포인트를 빠르게 좀 위로 올려주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망은 이제 대외 변수가 워낙에 지금 많아가지고, 이게 좀 선반영이 됐다가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 금리 인상을 뭐 한다라고 했는데 금리 인상 폭을 더 공격적으로 할 것 같은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보다 우리 개미 투자자들처럼 그냥 묻지마 투자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솔직히 별 상관없지 않나 뭐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지수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으면은 이렇게 쭉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되기 마련인데,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그거를 이제 못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전개가 될 필요가 좀 있는데, 당분간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기가 살짝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해 볼 텐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한 게 총 이제 4개예요. LG엘로비전, 로스웰, 신풍제약, 우, 그 다음에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트 아시아홀딩스는 왜 상승을 했냐? 이스트 아시아홀딩스는 중국 기업이에요. 홍콩에 있는 기업인데, 중국 관내에 있는
여러 자회사들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그랜드 엠파이어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해서 100% 인수를 해서 이제 원래 49% 갖고 있었는데 이제 51%를 마저 인수함으로써 이제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고, 그리고 상하이가 이제 도시를 좀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봉쇄를 했었잖아요. 그 봉쇄가 좀 이제 해소가 되니까 약간 좀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동전주기 때문에 그냥 이제 상한가를 쳤으니까 한번 알아가 보는 거고, 저는 투자는 좀 반대입니다. 진짜 신풍제약 우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먹는 코로나 막 들여온 해 만에 뭐 이제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피라맥스 임상 2상 한번 실패했었잖아요. 신풍제약이. 근데 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임상 3상을 바로 신청을 해버려요. 원래 2상이 성공이 되면은 3상이 가는 구조인데 2상을 실패했는데 3상을 간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임상 3상을 진행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없어요. 단계적으로 할 필요 없고 자신이 있다 싶으면 바로 임상 3상 들어가면 됩니다. 신풍제약이 임상 2상에서 실패했는데 3상에서 성공한다? 솔직히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 3상 소스가 좀 받아가지고 상한가를 한번 쳤고, 그리고 로스웰 같은 경우도 이것도 홍콩 회사예요. 네, 중국 회사인데 저는 중국 회사 이런 거 잘 안 봐요. 동전이잖아요. 상하이 마찬가지로 상하이 도시해제로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거 쳐다도 안 봅니다. 그리고 쳐다볼 만한 거 있죠. LG 헬로비전이라는 회사인데 그 LG 쪽 이제 계열사인데, LG전자가 이제 전기차 진출을 하겠다 이제 이런 소식을 타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LG 헬로비전이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전기차 배터리 충전 사업해요. 올라갈 만하죠. 충분히 개연성 있는 상승이고, 만약에 지금 이제 4개 종목 제가 좀 이제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내일 시초가로 한번 노려볼 만한 거 뭐가 있어요? 하면 저는 LG 헬로비전 말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이제 정리할 장전 동시효과에 한번 지금 이제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도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리고 향후 전망도 살짝 좀 알아볼 텐데,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을 낙관했습니다. 근데 이제 낙관을 못하면 더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기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추이가 지금 전년 동월 대비 8%나 올랐어요. 이건 거의 어마어마한 상승이거든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돼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0.5%니까 다음 주에 0.5% 올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또 막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한국 금리가 예를 들어서 5라고 쳐봐요. 근데 미국 금리가 10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의 은행에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를 해요. 그럼 5% 떼먹기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가 5인데 어떻게 은행금리가 오겠어요.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발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왜냐면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번 보면은 지금 러시아 상황을 보면 사실상 지금 이 러시아가 원했던 타겟이 키이우가 아니라 뭐 이제 사실은 뭐 이제 동남부였다, 동남부 내지는 동북부였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양방향치기로 들어가서 키이우에서 젤렌스키를 이제 축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괴뢰정부 수립하고 완전히 먹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원했지, 플랜 B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하면은 뭐 여기만 뭐 이제 플랜 B가 있을 거라고는 전 뭐 작전인데 전쟁인데 없었겠습니까? 장기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결국은 러시아가 이길 것 같은 모습도 없잖아 있는데, 이게 방어무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기관무기가 계속 이제 충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장기화가 되면은 IS 사태 때처럼
그냥 이제 그것도 선반영이 돼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증시가.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터질 때나 이렇게 움직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유가죠, 사실. 지금 여전히 100달러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좀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가고요.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오늘은 또 2%나 올랐어요. 이러다가 진짜 조만간 3% 찍는 거 아닌지 몰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금리도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도 올라가고 전쟁 터지고 경기 둔화 올 것 같고 이러면 채권 쪽으로 더 쏠려요. 안전자산 쪽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당분간은 조금 더 지금 당장으로만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